A씨는 2020년 5월달 코로나 랠리 때 처음 주식을 시작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운 좋게 카카오를 사서 2배 넘는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납니다. 돈을 조금밖에 넣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쉬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더 넣는 건데. 자신감이 붙은 A씨는 가파르게 상승 중인 모 바이오 주식을 삽니다. 또 수익이 나죠? 욕심과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한 A씨. 남편 직장 대출, 퇴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여지없이 고점,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까지 번 돈은 물론 전체 금액 대비 마이너스 35% 손실이 났어요. 작년에 번 돈 다 까먹고 추가 손실 35%가 난 거죠. 근데 큰일이에요. 집 보증금을 제외한 전 재산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2일 P 3026포인트예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12.5%가 하락을 했죠. 아니 코스피는 코로나 저점에서 110%가 올랐는데 지금 고점에서 고작 12.5% 빠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게다가 이런 일들은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버티곤 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에 A씨는 지금이라도 모두 손절을 하고 주식을 그만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A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 수많은 A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 계속 주기적으로 똑같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반복이 될까요? 바로 욕심과 조급함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는 인간의 본능과 심리가 반영돼서 가격이 움직여요. 신기하리만큼 그 반대로 움직이죠. 욕심을 내고 물량을 태우는 순간 여지없이 고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손절하는 그 시점은 여지없는 저점이었습니다. 각자의 투자 원칙이 없는, 매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일단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투자를 한단 말이죠. 당연히 욕심과 조급함이라는 본능에 휘둘립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 반복될 일입니다. 변하지 않을 진리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평생 주린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주식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어떻죠? 이 반대입니다. 높은 가격이 되면 희망이 차올라요. 기분이 좋죠. 더 갈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서 더 사게 되겠죠. 반대로 낮은 가격, 우리가 정작 사야 될 가격에 다다르게 되면은 힘듭니다. 무서워요. 공포에 질려요. 정작 사야 될 시점에 팔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심리, 거기에 정확히 무서우리만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이란 거, 이거를 알지 못하면 평생 시장에다가 내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들어오신 분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 모두 다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은 본능과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거예요. 이 반대로 하는 행태, 앞으로 주식시장이 열리는 한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기준으로 3026포인트예요. 고점에서 12.5% 빠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가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좋은 가격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채널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코스피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공포에 질려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사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지 못하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하게 되면서 좋은 기업인데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네? 살만한 기업, 박앤세일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A씨처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다 손절을 치고 나가야 되나? 난 주식이랑 맞지 않으니까 그냥 주식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더 떨어져라. 조금만 더 떨어지면 내가 저가에 박앤세일하는 좋은 기업들 저가에 사 모으겠다. 이런 마인드로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A씨, 본능에 휘둘리는 일반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이 후자, 이분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이 주식 투자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증시가 정말 최고치를 나날이 경신하고 있죠. 물론 주가에는 관성이란 게 있어요. 추세란 게 있습니다.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의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기쁘고 환희에 차는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이렇게 급등한 만큼 급락,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요. 물론 저도 제가 제 주식이 물려있다면 무섭겠죠. 하지만 현금 비중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달러라는 안전자산이 있죠. 가격이 떨어져도 어차피 우량자산이라면, 그리고 증시라면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됩니다. 무조건 회복돼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 시점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산을, 우량주를 저가에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박앤세일에 명품을 줍는 큰 이익이 아닐까요? 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96,8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29.3%가 빠졌습니다. 거의 30%예요. LG생활건강 끝도 없이 계속 우상향만 해온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죠. LG생건 같은 경우엔 고점 대비 35.3%가 빠졌어요. 저점까지. 자, 이렇게 끝도 없이 우상향을 해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 파란 색깔 선 있죠? 이게 월봉인데 60월, 60개월 선, 여기에 주가가 닿던 사례 2014년 화장품 랠리 시작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예요. 이때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일선을 60월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아래로. 물론 지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차치세를 올린다는, 그래서 중국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영향도 있고, 고가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 어쨌든 향후 멀티플 PER을 높게 줄 수 있는 요인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분명히.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하는 이 주가, 기업 실적 누적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 기회가 아닐까요? 이 기업 가치를 보고 180만원 가까운 가격에서 3분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0만원, 120만원대, 고점 대비 35%가 빠졌는데 좋은 가격이 아닌가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하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우량주의 기준, 성장성이 훼손됐느냐, 성장 동력이 깨지진 않았는지, 이 기준을 계속 보셔야겠죠. 이 기준이 깨지면 과감한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량주가 10년 뒤에도 우량주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수 같은 경우도 경제 위기가 오면 40-50% 빠집니다. 근데 일반 우량주 마이너스 30% 빠졌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물려도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게 주식시장이죠.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본능과 심리가 아니라 가격에 기반한, 시장 원리에 기반한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락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 그리고 리스크의 관리, 이거는 내 종목 선택, 그리고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나의 현금 비중, 이걸로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몰빵과 레버리지 투자를 한 사람에게 이런 리스크 관리 불가능하겠죠? 이미 다 물려버렸으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 썼는데 남들 1배 떨어질 때 나 3배 떨어지고 있는데 두려움이 안 생길 수 있나요? 이걸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하루 이틀 거래할 게 아니라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가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기 보유, 꾸준히 사 모아가는 우량주도 있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상품도 있어야 돼요. 여차하면 그냥 손절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사이클을 타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현금 비중, 그리고 분할 매수 습관, 한 번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나누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습관, 이게 있으면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서 저점에 팔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할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사서 바로 올라갔을 때 지금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넣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은 이때 IMF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주기적으로 조정이 와요. 그리고 이런 정말 대위기 말고도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조정들, 이런 시점, 이런 조정은 일상 다반사예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12.5% 빠졌다고 했죠, 코스피가. 여러분은 지금 예금에 투자한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지수 5%, 10% 빠지는 거 일상 다반사입니다. 개별 주식 20, 30% 빠지는 거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 계좌는 0에 수렴합니다. 깡통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내가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고점에 물려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미래 투자는 달라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신 다음에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가 하락은 경험상 항상 기회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 주식시장이 알려주고 있죠. 이런 정말 IMF 때 정말 엄청난 이런 하락들, 글로벌 금융위기, 세상이 망할 것 같았죠. 코로나 위기 때 그 공포감 어땠나요? 하지만 지금 주가 결국 회복하고 최고점에 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 진리를 꼭 믿고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 원리를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주식을 산 목적이 뭔지, 그리고 보유기간 몇 년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샀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한 5%, 10% 작은 조정이 흔들리면은 큰 돈을 넣지 마세요. 적은 돈으로 내 그릇을 차츰차츰 키워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내 전재산, A씨와 같이 내 전재산 그냥 고점에 몰빵해버리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있어왔던 크고 작은 조정들 결국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우상향하죠. 이 사실만 믿으시면 됩니다. A씨처럼 지금 하락이 두려워서 시장을 떠난다면 지금까지 낸 손실은 모두 확정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여기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잃은 손실 복구됩니다. 저도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하지만 저만의 매매 원칙, 투자 원칙이 생기고 나서 수익률은 급증합니다. 제가 손실을 입었을 때 시장을 떠났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시장을 떠나지 말고 공부하시고 수익을 낼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성향상 주식이 안 맞고 부동산이 맞다면 부동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 떠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꼭 주식일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나한테 맞는 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이 아니면 투자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요. 이 주식시장 자산 증식 기회의 장이에요. 실력을 키워서 꼭 자산 증식하고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이 어렵지만 힘내시고요. 건강 관리하시면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